안녕하세요. 하늘보고입니다. 오늘은 태양초의 장점이라는 제목으로 준비해 보았는데요. 난을 어떻게 기르면 가장 좋은 상태의 작품이 나올까요? 어, 요번에 알았습니다. 특히 요 담낭도, 담낭도도 제가 취급하면서 어떤 건 나사지가 아주 잘 들었다. 근데 어떤 건 나사지가 좀 약하다. 뭐 그런 느낌을 좀 받았었거든요. 그런 게 뭔가 어디서 차이가 날까? 그런 게 요 오늘 여기저기에 가끔 숨어 있을 겁니다. 그거 한번 찾아보는 재미 있으실 거예요. 가보겠습니다. 1번은 동방소입니다. 동방소 중에서 무늬가 그런 대로 괜찮은 것들로 골라왔고요. 결국은 꽃은 같이 피는데 똑같은 형태로 피는데 어, 이게 동방소가 여러 번 해보니까 10만 원이 넘으면은 좀 여러분들의 그 거부 반응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 10만 원 아래쪽으로 준비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게 뭐 입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아주 빳빳하게 이렇게 있는 걸 아마 더 선호하실 것 같고, 요건 무늬도 좀 제법 있잖아요. 그래서 왔는데 조금 작아요. 그런데 어쨌든 다른 동방소, 저게 동방소요 할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아주 입변성 동방소죠. 괜찮죠? 1번 요 동방소는 8만 원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도 동방소인데요. 무늬가 1번보다 좀 더 좋죠. 요 초상엽. 그리고 이것도 뭐 입변 스타일이고, 무늬는 훨씬 더 다른 거에 비해서 좋고, 이건 뭐 어떻게 보면 또 복륜처럼 도 보이기도 하네요. 이게 복륜은 아니고 뭐 이렇게 전면 삼바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보다 키가 좀 커요. 그래서 일본하고 같이 가면 안 되겠죠. 어, 평등하지 못한 것 같아죠. 요 뒤에 벌브도 있고요. 그래서 2번 동방소는 10만 원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 4, 5번이 담랑도인데요. 조금씩 차등을 두어 보았습니다. 이 중에서 얻은 게 제일 좋을까요? 물론 이게 더 차례대로 더 좋은 겁니다. 왜 좋을까요? 요 3번도 전진촉이에요. 그리고 이제 4번은 3번보다 조금 더 빵빵하고 뒤에 요게 거의 촉수에 가깝게, 실제는 이게 촉수로 치질 않았는데 성장이 멈춘 상태이고 촉수예요. 실제는 한 촉으로 봐야 되는데 한쪽으로 볼 수는 없고 한쪽으로 치지도 않았고요. 대신에 세력 받는 데는 꽤 작용을 할 겁니다. 이 친구가. 그러니까 3번하고 비슷한 듯 하면서 조금 크고 이 촉수가 있어서 차등을 좀 둘 거고요. 어, 요 5번 다낭도를 보면서 야 진짜 다낭도 좋다 뭐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어제 의뢰인께서 가르쳐 주신 비결인데요. 이거는 빛을 잘, 태양광을 잘 조절을 해서 기르면 나사지도 더 잘 들어가고, 이 폭도 넓어지고, 대신에 키는 안 크고, 뭐, 그 특성이 있다고 해요. 웬만한 난이 다 그렇겠죠. 근데, 어, 좀 약간 어둡게 키우면 약간 웃자라는 기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웃자라다 보니까 폭은 조금 뭐 좁아진다 뭐 그런 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 화예품 같은 경우에는 키가 크고 이 폭이 넓을수록에 상작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영양을 충분히 공급하면 더 잘 자라죠. 이제 그래서 하작이냐 중작이냐 상작이냐 따진데 그게 가격에 굉장히 민감한 거죠. 왜 그런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여간 이 다낭도는 빛을 잘 주면은 이 폭도 넓어지고 키는 좀 웃자라지 않고 나사질은 더 좋아지고, 그렇게 키우면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그런 걸 더 좋아하잖아요. 빵빵한 거, 잎폭 넓고 키 작고 나사질 잘 들고 그걸 더 좋아하겠죠. 가령 전시회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특별히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잠깐만 한번 생각해 봐세요. 내일 그 단왕도 세 쪽짜리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요걸 가지고 보면은 전인척이니까 잘 크겠죠. 그래도 이제 요만한 거에서 얼마큼 클까요? 영양 관리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똑같은 식으로 한다면은 뭐 요게 뭐 요만큼 자란다. 그러면 이건 이거 조금 더 빵빵하게 요 뒤쪽이 있으냐 거의 이만큼 키울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거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원체 등치가 있으니까
이거만큼 못 키워난다래도 오히려 또 저 뒤에 3번보다는 또 더 잘 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이런 쪽이 두 쪽이라면 좀 더 잘 자라겠죠. 어, 내일 그 다낭도 세 쪽짜리를 가지고 좀 더 심도 있게 그거는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3번 다낭도는 20만 원이고요. 4번 다낭도는 25만 원. 그리고 이제 5번 다낭도는 3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6번은 복륜 복색화 7선봉입니다. 7선봉. 제가 가끔 소개를 시켜드렸죠. 아, 근데 이게 7선봉 맞아 싶을 정도로 이건 자기 되게 좋으네요. 어, 초상작? 그게 맞을 것처럼 잎도 시커먼 게 어, 자기 좋아요. 원래 이 칠선봉은 저희 그 지인 형님께서 어디서 아마 그 꽃에 반해서 아마 구입을 해오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꽃이 좋아서 명명을 하고 등록을 하셨는데 주홍복색으로 주홍복륜복색 뭐 이런 적인데 이 의뢰인께서는 그건 홍복색이 맞습니다. 해서 홍복색으로 발색을 시켜 보시겠다고 하셨고 실제로 거의 홍복색으로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칠선봉을 어떤 분들은 주홍복색이라고 하시고 어떤 분은 홍복색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해요. 배양 환경 문제인데요. 하우스 난실, 그러니까 비닐하고 유리하고 또 아니면 그 일반 그 아파트 베란다, 그러니까 접합유리, 페어그라스 이제 그런 쪽에서 하는 거하고 색감이 다 틀리게 나올 수 있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아주 미묘한 부분인데 아주 고수님들은 그것까지 따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유리한 게 유리 온실에서 그러니까 접합유리가 아닌 일반 평유리 그 유리 온실에서 그 유리를 통과한 빛이 최상의 색감을 발현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그렇게 뭐, 그 햇빛의 그 빨주노초 파남보 그 색상 중에서, 어, 유리는 거의 모든 걸 다 통과를 시키는 반면에, 비닐에서는 어떤 색은 흡수를 하는 경우가 있고, 막 그런 게 있대요. 참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이 칠선봉, 홍복색으로 거의 발현시키시는, 이 칠선봉. 참 복륜복색이라 좀 그러네요. 복륜복색뿐이 아니라 중투복색도 그렇고 그런데 이 자기 조화도 칠선봉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요 칠선봉은 15만 원 갈 거고요. 다음 7번은 산반복색이에요. 어, 이게 뭐 더 이상 나올 게 마땅치 않았었는데 어느 분께서 특별히 좀 요거 한번 키워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준비를 해본 건데 그렇다고 뭐 작황에 상관없이 비싸도 좋으면 뭐 더 좋은 것도 있긴 있지만 그분 형편에 맞는 정도로 골라와 봤거든요. 이쪽은 호, 이쪽은 또 호복색, 또 요쪽은 또 요속 이 입장성 또 복륜처럼도 나오고 하여간 특이한 난이에요. 요건 또 무지처럼도 보이고 근데 입은 다른 전에 소개시켜 드렸던 것보다 입은 더 충실하고 튼튼하네요. 요 산반 복색은 요건 10만 원이고요. 다음 하르방입니다. 하르방이 마지막이라고 더 이상 안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게 또 한 분이 남아 있었다고 하시네요. 이런 대주가 대주예요. 요 정도면 이게 몇 촉이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촉인가요? 여섯 촉. 하여간 이 하르방도 참 볼수록 참 저런 화형의 저런 투구와 산반 투구와 설백에 참 이름도 잘 지신 것 같고요. 요 하루방은 25만 원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황운소입니다. 황운소. 참 요것도 마디게 큰 태양초예요. 도대체 태양초의 장점이 뭐요? 뭐가 장점일까요? 우선은 마디게 길러져 가지고요. 이분은 최대한 그런 자생 상태의 환경을 맞추려고 무척 애를 쓰시면서 재배를 하셔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음, 좀 단점이라면 단점일까요? 자마, 신화 이런 게 좀 늦게 나와요. 늦게 나오고 작황이 그 비배 관리를 충분히 많이 준 것보다는 잎이 대체적으로 좀
짧다랄까요? 대신에 튼튼하죠. 잎도 이 똑같은 황홍소라고 하더라도 더 진청인 것 같아요. 다른 분들 것보다는. 그리고 이렇게 좀 많이 분주를 해서 기르시다 보니까 상작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거는 중하작 정도로 볼 건데요. 어, 중간 쪽 상작이나 이런 거 제가 뭐 30만 원에 소개시켜 드리는 거, 35만 원 소개시켜 드리는 거 있는데 그건 자마가 이제 봄 분갈이를 했으니까 자마가 아직 형성이 안 됐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이 반응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급적 전진촉 쪽으로 이렇게 가져왔거든요. 근데 실제 고수님들은 그걸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대요. 키가 클수록에 세력을 좀 덜 받아도 그게 요만한 거에서 크는 것보다 그리 큰 데서 크는 게 실제 나오는 키워보면 그게 더 세력을 더 빨리 받는다 그런 얘기일 수도 있고 전인초 같은 경우가 이제 세력이 일로 몰려 있는 상태니까 원래 좀 더 많이 발전하겠죠. 근데 이렇게 작은 촉에서 세력이 있더라도 요런 한쪽 같은 데서 이거보다 더 키울 수는 없잖아요. 물론 비애나 이런 걸 주면 그만큼 키우기도 하나 봐요. 근데 그런 건 좀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요 황문소 중하작 저렴하게 요번에는 소개시켜 드립니다. 지난번 거하고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요게 9번하고 10번하고 비교했을 때 10번이 조금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입이 조금 넓어 보이고 그러는데 요건 뒤에 요 뒤촉 개념의 요 성장을 멈췄던 촉 요게 있으니까 어쩌면 9번이 더 나을 것도 같아요. 세력을 요게 더 빨리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큰 차이는 없을 거고요. 9번 황운소 25만 원이고요. 10번 황운소 요것도 25만 원입니다. 충분히 그 태양초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은데요. 태양초가 좋은 거는 어떻게 보면 기르시는 분보다 구입하시는 분한테 훨씬 더 좋을 거예요. 더 튼튼하고요. 더 세력 잘 받을 거고요. 좀 우짜라고 뭐 한 거 그런 거는 더 좋아 보여도 그런 난을 기르는 것보다 태양초를 기르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튼튼하게 기를 수 있다. 뭐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그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충실한 소재가 나오고 자료가 나오면은 그때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오늘도 모두 즐거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